안면윤곽 과교정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오늘은 광대 축소 과교정으로 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나TV 김영준 원장입니다. 광대 축소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볼처짐, 뼈가 잘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불유압, 부비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생길 수 있는 부비동염, 계단처럼 경계가 느껴지는 개구장이라 그래서 광대 수술 후에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것, 그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대뼈를 축소하게 되면 볼처짐이 생긴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뼈를 많이 제거하거나 많이 집어넣어 볼륨이 꺼지게 되면 처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광대뼈 앞쪽에 연부 조직의 양이 많으면 볼처짐이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광대 축소술 시 피부 탄력이나 볼륨에 따라 줄이는 양을 조절해야 되고, 너무 많이 각인다든지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피가 너무 많이 나서 붓기가 심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부분도 유의해서 수술해야 됩니다. 불유압은 시간이 지나도 뼈가 붙지 않는 것입니다. 불유압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수술 시에 많은 면적이 접촉을 해야 됩니다. 뼈와 뼈를 최대한 바짝 붙여서 튼튼하게, 그리고 여러 부위를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부위와는 달리 얼굴은 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스플린트라든지 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충격을 피하고 턱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뼈가 아무는 기간 동안 딱딱한 음식을 씹지 않는 등의 음식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수술 시 철저히 무균적으로 수술하고, 수술 받으신 분도 컨디션 관리나 위상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만약 염증이 생기면 유압이 되는데 방해가 되고, 또 빨리 고정핀을 제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뼈와 뼈 사이가 약간 벌어져 있는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갭이 있더라도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섬유성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CT를 주기적으로 찍어보고 그 벌어진 정도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다시 재고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비동염은 광대 축소술 후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광대 축소술 시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어느 정도 열릴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서 부비동염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비동이 많이 열리면 염증이 더 잘 생기느냐? 그건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 안쪽에 만약에 수술하면서 뼈 조각이 들어간다든지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부비동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원래 부비동염이나 비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부비동염이 더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수술 시에 그 공간을 세척을 충분히 하고 고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부비동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몸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감기라든지 그런 것이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뼈 조각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뼈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뼈 조각이 있으면 항생제를 써도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고정 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뼈가 아무는 기간 동안 항생제를 쓰면서 좀 버티고 나서 유압이 되고 나면 그 고정 핀들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가 좀 뭐가 만져지고 튀어나와 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잘 만져지는 부위가 구렛나루 부위예요.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잘라서 뼈를 이렇게 밀어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정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안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고정을 했다면 고정핀,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안쪽에 흉 조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딱딱해져서 그런 원인들 때문에 여기가 좀 튀어나온 듯이 만져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그래도 많이 편편해져요. 고정 안 하는 경우에는 뒷광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좀 갈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갈아주고 나면은 좀 계단 현상 만져지는 게 좀 덜 할 수가 있죠. 45도 광대 부위의 계단 현상은 보통 피부가 좀 얇은 분들, 뼈를 많이 밀어 넣는다든지 갭이 생긴다든지, 만약에 너무 많이 밀어 넣어서 계단 현상이 생길 것 같으면 수술 중에 갈아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다듬어주고 수술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구장에는 입 벌어지는데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광대 수술의 경우 역광대, 아치라고 하는 광대 활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광대알 안쪽에 측두근이라는 근육이 눌려져서 초반에 입 벌리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집니다. 밑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고 이 돌기하고 이 야치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이제 이게 너무 좁거나 이러면 줄이면 이게 공간이 좁아져서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해야 되고, 광대 활 부분을 지나치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아래턱뼈의 근돌기라고 하는 부위가 광대 활 부위와 너무 가까워지면 입을 벌리거나 다물고 음식을 먹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CT를 다시 찍어서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재건 수술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CT를 보고 근돌기와 광대활의 간격을 확인한 후에 어느 정도 광대알을 집어넣을지 계획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광대 수술을 하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광대 체부 45도 쪽에 광대를 너무 많이 넣었을 경우에 이 부분에 계단 현상처럼 만져진다든지 이 부분이 이제 경계가 지어 보인다든지 움푹 꺼진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두상이 이제 넓으신 분이고 이게 이제 광대 활 쪽이 역광대 쪽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무리해서 광대를 많이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가다가 들어갔다가 오히려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수술해야 됩니다.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광대 축소술의 경우에도 과교정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얼굴형에 맞게 자연스럽게 적당한 정도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